청년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 리드 눈을 밝혀 투자자 여러분들의 감각을 높여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응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시장 많이 힘드시죠? 정말 시장과 밀당하는 느낌입니다. 정말 종목과 씨름하는 느낌이고요. 마음도 그리고 계좌도 참 시퍼렇게 물들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 황주명 채널 오시면은 또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 보이시죠?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QR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익숙하죠. 띡 찍으시면 채널 추가가 나오고 채널을 통해서 강의했던 자료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받아볼 수 있으니까 또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책들 또 여러분들과 또 사은품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해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식은 마인드가 우선, 공부가 우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된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때를 기다리는 방법,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매매하는 방법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황주명의 베스트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 증시 팩트 체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요. 갑자기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대 모습을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답은 환율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들이 거의 4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금요일자 조금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기는 있는데 환율이 1,300원대까지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 환차익 1,300원부터 본격적으로 순매수했던 포지션들의 일부 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불안하고 국내 증시가 어려워서 매도하기보다는 주식은 외국인들은 환율 차익과 그다음에 주식 시세 차익을 같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배당 차익까지. 근데 이 환율 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 단기적으로 1,430원, 1,440원대 들어왔던 일부 물량들이 좀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원대가 또 오래 유지되다 보면 그 물량이 정리가 되고 다시 순매수 포지션 혹은 매도 포지션의 좀 감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전혀 도너리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참고하실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자, 매일 얘기 나오는 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정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월가라든지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는 내년도에 굉장히 어려울 거니 주식을 정리하라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반박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쨌든 미국의 최대 은행과 연준이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커졌는데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게요. 여태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다. 금리 인상 가파를 거다 해놓고서 금리 인상이 둔화되고 있어요. 유가가 그렇게까지 막 $15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더니 120달러에서 7, 8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항상 극한의 공포를 만드는 것에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항상 상식선상에서 주식을 바라본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적인 틀림은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위기에 대한 이야기, 경기 침체는 벌써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위기도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주시장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격화됐을 때 오히려 코로나가 격상되고 더 위기였을 때 주식은 반등을 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로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참고 의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 유동성 부족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팩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부족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종목별 최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미리 선반영되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급등이나 반등이 쉽게 안 나오는 것은 유동성 부족은 맞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트레이딩이 맞을까요? 시장 상황의 팩트 체크로 봤을 경우에 어떤 박스 트레이딩이나 혹은 많이 낙폭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 혹은 가치적 반등을 좀 노리면 어떨까?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간 증시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까지 함께 했는데요. 장중에 답답한 주식 고민 혹은 시장 상황을 알고 싶다면 아래 하단 보시면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 3772 황주명 보내주시면 되는데 무료입니다. 무료고 채널 추가하시면 되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시장에서 제가 그러죠.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된다. 항상 필요한 정보. 정말 정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또 꼭 필요한 공부. 요걸 항상 잘 준비하는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 흐름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 증시 핫 이슈 픽.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추이가 시작되자 의류 관련주가 들썩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항공 관련주 주가도 방긋 웃었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 항공주를 우상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신약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등이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말 뜨거웠던 시장이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많이 춥지 않나요? 이제 슬슬 일교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쯤 되면 히트텍을 입는데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 수혜주 찾기에 좀 시장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겨울 수혜주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난방 관련주도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의류 관련주입니다. 아니 그럼 여름에도 옷이 있고 겨울에도 옷이 있는데 왜 겨울 수혜주가 의류 관련주입니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겨울 관련 옷들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마진이 좀 가능하고요. 매출적 기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의류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워낙 또 낙폭이 컸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한한령 어느 정도 해제되고 또 해외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그 K-의류 열풍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브랜드가 이제는 조금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해외 매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게 되면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태평양 물선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태평양 물산과 공구음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좀 좋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굉장히 또 이것은 오랫동안 좀 시장에서 있었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연이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번 주엔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주는 건데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많이 덜 갔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 매기스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난달에 여객 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주들에 대한 상승세도 좋습니다. 자, 항공에 대해서 우리 여객항공 또 물류항공까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주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은 얼만큼 많이 운송하느냐. 두 번째는 유가의 영향입니다. 근데 항공주들이 최근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가에 대한 안정화 부분이 두각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물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수요가 좋았습니다. 근데 여객 수요도 증가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선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됐고 그에 따라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것도 합병 이슈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죠. 뭐 이런 부분들이 버무려지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좋은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에어라는 종목, 저가항공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주항공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눈여볼 볼 것은 오히려 이제 메이저 항공사의 상승세도 좋았지만 저가 항공사에 대한 매기세가 좋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송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내선 같은 경우 크게 비용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패신저 승객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매주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제약바이오주들은 돌아가면서 간다. 지금은 그런 장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주인공이 없으면 제약바이오도 순환매로 갑니다. 즉 신약 임상연과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조금 부재잖아요. 사실 신규 모멘텀 부재일 때는 좀 가렵고 세게 긁어주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뭡니까? 인간의 어떤 건강, 수명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 매기시 좋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로직으로도 풀어가기 때문에 항상 좀 주가가 부진할 때는 좀 주가가 시장 자체가 부진할 때는 이런 섹터들도 좀 보시면 좋은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테마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낙폭주들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티온바이오라는 종목이 또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테마라는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좀 낙폭되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요 좀 익숙한 종목이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순환매 상승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 덜 간 종목 중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매주 이렇게 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는 관점들이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증시를 점검해보고 이슈 특징주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식 투자 늘 어렵고 힘듭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장중에 답답하기도 하고 주식 고민도 많잖아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그리고 문자 샵3772 100원의 문자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부분들을 채널 추가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자.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시자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정보를 선택과 집중을 하자. 정말 시장에 정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다 볼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는 정보만 하루에 7개 뉴스만 제대로 봐도요. 주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7개 뉴스도 제대로 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한 7개 정도 뉴스를 또 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장을 앞서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그 앞서 나가는 방법 또 고민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황주명의 수익 포착 관심주 여러분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명 수익 포착 관심주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주가가 그래도 한 21% 정도 시총 대비 빠르게 잘 상승했던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기대치가 참 컸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16강까지 너무나 잘 갔다 왔고요. 또 8강에서도 성공을 했는데 요즘에 그런 표현을 하죠. 젖잘싸. 마지막에 졌지만 잘 싸웠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어떠한 그 축구에 대한 염원과 그다음에 어떠한 16강 행까지 가면서 아프리카 TV에 대한 시청자들도 많이 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4분기 때 반영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8강전 뭐 남의 나라라고 우리가 또 안 보지는 않잖아요. 정말 메이저 축구 원래 잘했던 그 대부분의 그 파리 안에 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치킨 대란이 일어났었죠. 주문을 해도 잘 오지 않는 뭐 이런 이슈까지 있었었는데 어쨌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을 또 드렸습니다. 자, 녹십자 웰빙을 제가 이제 이걸 본 거는 금요일자도 좀 상승이 잘 올라왔는데 급등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돌고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월 25일 제시 후 고가율 35.54%인데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제품을 만들고 있고 녹십자가 녹십자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료 그 중에서 이제 건강식품, 근데 배당도 줍니다. 그 배당 메리트와 함께 시장에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는 굉장히 좀 선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저의 또 매수 관심주 좀 이따 오픈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채널 고정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는데 제가 시스템 종목포착법이란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매매법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잘 포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해드리는 섹터 강의죠.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잡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할 수 있게끔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스템 매매법은 갈독불이죠.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이것만 생각하셔서 보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 나중에 좀 높게 사더라도 또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올 때 또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도 포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추가 어떠한 공부 시간에 제가 또 이 기법에 대한 그 심화 과정도 준비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갈매기 시스템부터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제는 이게 외워지시지 않으세요?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이 발생이 되고 근데 그 갈매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새우과자가 중요하다. 자, 거래대금 70억 양봉 7%가 나오는데 밑에 21선과 61선이 깔려야 되고 그 중에서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 자, 새우과자가 뜨고 나서 요거를 역으로 추산하는 거죠. 그리고 갈매기가 있었나 없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새우과자만 나와도 안 돼요. 왜? 결국 누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매기, 새우과자, 그다음에 눌림. 이 3단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먼저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자동차 가려면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름을 찾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는지, 기름을 찾고 갈매기가 있는지, 새우과자를 찾고 갈매기가 있는 거죠. 그럼 자, 새우과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갈매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갈매기. 자, 갈매기 모양이죠, 그죠? 끼룩끼룩 갈매기. 원래 엘리어트 파동에는 요게 없어요. 이렇게만 있어요. 1파, 2파, 3파. 이게 3파예요, 사실은. 3파 눌림에서 2파 지지대에서 공략한다라는 엘리어트 부분을 쉽게 그냥 설명드리게 그냥 갈매기다. 근데 이것까지 왜 하냐면 이전 악성 매물까지 돌파해놔야 시세가 세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가 다시 전저점으로 내려간 거니 여기서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매물을 강력하게 소화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으로 8,800원, 그러니까 날개 두 군데예요. 8,800원, 8,400원에 매수하고 전저점 이탈 시 매도. 엘리어트 파동의 2파 저점을 이탈 시 매도한다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파, 2파인데 저는 이제 1파 기준으로 해서 그냥 1파 저점을 말씀드린 거고 엘리어트는 2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엘리어트 파동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 그냥 쉽게 새우과자 나오고 바닥에서 갈매기 나오면 눌림 공략한다. 이렇게 하는 게 갈매기 투자법입니다.
자, 그다음 비추로테크. 제가 오늘 왜 엘리어트 파동까지 설명해 주세요. 가끔 이제 갈매기 이야기만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만든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까 봐. 그 억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것을 쉽게 설명한 거지 이것이 그냥 갈매기 패턴이라고 억지로 해서 끼워 맞추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추로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강의 드렸지만 새우과자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 날개 두 개를 요 고점과 요 고점을 모두 다 장악한. 근데 꼭 새우과자가 나야 됩니까?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일반적으로 든든하게 먹어야 또 너무 먹으면 또 체할 수는 있겠지만 든든하게 먹어야 많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새우과자가 나오고 나서 눌림자리 공략이 나오니 지지대 6,100원과 5,500원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요 2파 저점을 이탈하면 파는 건데 4,900원으로 제가 조금 더 갭을 두는 건 요즘 시장이 유동성이 없으면 툭 밀려요. 그래서 원래 기존은 여기 날개 지지대, 그러니까 2파가 내려오는 저점 자리지만 그냥 제가 그 불이까지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마이크로 컨텍스트라는 종목인데 이제 아시겠죠? 뭘 먼저 찾으셔라? 그렇죠. 새우과자. 새우과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뭘 찾으셔라? 갈매기. 갈매기, 이렇게 갈매기 끼룩끼룩 나는데 날개까지 이런 자리가 왜 날라오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심리로 좀 볼까요? 이게 정말 갈 것 같아.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거나 자금력이 센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 훅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그냥 개인들끼리 혹은 자금력이 좀 약한 그런 투자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가 좋다는 전제 아래서. 그러면 여기서 들어갔던 수급이 다시 풀어나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대는 요 구간과 요 구간이죠. 지금 갈매기 모양이니까. 그럼 5,800원, 5,200원에 손절 포인트 4,400원 포인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독수리 넘어가 볼게요. 자, 독수리로 넘어가면 자, 독수리 이거 똑같아요. 새우과자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엘리어트 2파가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어트 2파가 복잡하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백문이불여경 봅시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1파, 2파인데 요게 이제 복잡하다라고 같은 자리를 횡보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엘리어트 서적에는 여기가 횡보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복잡했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같은 가격대 유지가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게 이제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인데 화장품이 요즘에 좀 잘 팔린대요. 네, 뭐 위기론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로 실내로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끼면서 화장품 양이 많이 줄었대요. 네, 그만큼 그런데 요즘에 조금씩 이제 얼굴을 많이 비추게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K뷰티가 또 인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떠나서 이제는 다른 글로벌적인 뭐 영향력들이 있는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원료 재료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 중요한 건 뭐냐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지대가 나왔고 13,200원, 12,800원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구간을 모두 다 장악한 여기가 뭐예요? 새우과자인 거죠. 대신에 제가 자꾸 회사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회사를 모르고 매매하셨으면 큰일 나요. 가끔 뭐가 있다? 페인트가 있습니다. 즉 거짓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피하려면 회사 내용은 항상 노크하고 접근하시자.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똑같아요. 차트가 똑같죠.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자, OEM, ODM 하는 제조하는 업체죠. 제조하는 업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똑같은 자리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지지대 딱 그려놓고. 그리고 뜨고 나서 지금 뭐예요? 여기서 한번 이제 뭐 화장품 이번에 경기 좋아지고 3분기 실적 좋아지고 4분기 실적 좋아지면서 흑자 전환 뭐 등등등 이슈들이 있는데 내려올 때 그럼 우리는 항상 이 구간이 복잡했던 건 이 구간을 뚫었고 이게 뭐예요? 지지와 저항에서 이제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요 기법 안에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나중에 피보나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배제하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방전지, 전기차 배터리 팩인데 저거 똑같죠? 자, 여기 이제 새우과자 나온 거 여기 또 왔다 갔어요. 사실은 42,000원, 38,000원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 상황에 볼 때는 이런 어떤 구조가 나왔고 여기 이제 새우과자. 근데 왜 거래대금이 중요합니까? 아까 거래대금 70억, 그다음에 그 몸통 7%, 그리고 신용비율 7% 이하 요게 눌림 이후에 날아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불사조입니다. 자, 불사조.
불사조는 뭐죠? 새우과자가 2개 있는 겁니다. 새우과자가 2개 있는데 가격이 두 번째가 더 높아야 돼요. 거래량도 두 번째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악형 장대양봉이 두 번째 때 발생한다. 자, 덱스터란 종목입니다. 덱스터란 종목은 예전에 새우과자로 봤는데 이제 불사조가 됐어요. 왜? 하나 나오고 2개 나왔으니까. 자, 지금은 갈매기더니 갈매기에서 새우과자가 2개가 나온 건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첫 번째 그 새우과자가 중심과자가 된다고 했죠. 자, 종가와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박스권 가격. 이런 데가 다 눌린 구간이에요. 자, 내용적으로는 IP 경쟁력과 요즘에 이제 워낙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국내 영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OTT 시장도 너무 좋아요. 그 네이버 웹툰 중에 착한 영웅이라고 그런 것들도 막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글로벌이나 또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어떠한 컨텐츠에 대한 질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는 SF를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요즘에 SF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막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시각 효과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죠. 메타버스가 되거나 NFT가 되거나 다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AP 위성. 자, 위성 사업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불사조죠. 여기서 일본 불사조가 나오고 없어요. 없어. 요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7%가 안 되잖아요. 7, 거래대금 70억, 몸통 7%, 신용비율 7% 이하인데 요거는 우리가 불사조의 핵심 새우과자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요게 새우과자죠. 그럼 첫 번째 새우과자, 두 번째 새우과자니까 장악된 게 맞잖아요. 가격도 높고 거래량도 높고 그리고 나서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 포인트는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새우과자가 기준봉이 된다. 자, 마지막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새우과자, 두 번째 새우과자 나오고 지루하게 행보하잖아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걱정을 할 게 없는 게 여유분이 많아요. 이게 다 관심 종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관심 종목 중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사조, 독수리, 그다음에 갈매기 이 세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또 고민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기법으로 장착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 과정으로요. 조금 있다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심화 과정으로 조금 더 응용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네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제가 이제 이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가 저희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마크처럼 됐는데 근데 이 기법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포함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갑자기 제가 잠시 기다리는 동안 시조 하나가 떠올랐어요. 시조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꺼비가 딱 있는데 파리가 있는데 날아가다가 두꺼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를 공략하려다가 놓친 거예요. 근데 놓치면서 넘어진 거야. 근데 저게 송골매가 탁 매가 뛰어가면서 이 두꺼비를 공략하려다가 넘어지면서 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꺼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내가 참 영리하게 잘 피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요.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하루하루 버텨나가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실력으로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진짜로 파리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리조리 잘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파리도 쟁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동물들도 다 보게 되면 그 동물 예전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9번에서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그걸 딱 보게 되면 그 이제 막 동물들을 막 포착하는 사냥하는 뭐 그런 방송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근데 다 방법이 있어요. 뭐 웅크리고 있다가 뛰어가는지 잠자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하나만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할 필요가 없이 나만의 투자 노하우 하나만 딱 장악하면 된다. 그중에 이제 제가 갈매기 포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매기 포착법 심화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봉에 갈매기가 나오든 독수리가 나오든 불사조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심화, 더 안 잃는 방법, 더 정확한 방법은 월봉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번 주 응용 버전이기도 합니다. 야, 월봉 후에 지지대 자리를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월봉의 바닥 구간까지 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메가 ECS도 금요일에 폭등을 했죠. 타이밍은 조금 모를 수 있어도 갑자기 반등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런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가 섞였을 때. 근데 대부분 많이 올라가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정도 조정받은 게 좋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월봉은 왜 그러냐? 거래소 공시에도 월봉 거래량 평균이 나옵니다. 주가도 나오고 최고 최저도 나오기 때문에 월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에서 10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재무적, 정성적 리스크가 없는 기업. 여기서 핵심 포인트보다 월봉이다. 제가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에이 스킬이 있어? 그냥 좋은 거 사면 되지. 그러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내 기준을 갖고. 그죠? 우리가 얼떨결에 파리를 보고 피하다가 독수리를 피하는 게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단 아래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공부할 수 있는 부분 QR코드 또 문자 샵3775 황주명 채널 추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성문전자라는 걸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갈매기잖아요, 우리가. 근데 불안할 수가 있어요. 갈매기가 떴는데 왠지 불안해. 왜? 자사주 매수를 하고 콘덴서형 금속 직자 필름이라는 건 이건 2차 전지랑 수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떤 것들은 월봉으로 보면 되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월봉을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니 주가가 충분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 상황에서 바닥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봉 상에서 바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 주가가 조정을 충분히 받은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수가 없죠. 늘 두려운 게 뭐예요? 수익을 벌까에 대한 고민보다 내 종목을 샀는데 파란불은 안 되는 건지. 네, 그게 더 고민 아니세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편안하게 하려면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목 위에서 보자고요. 에이, 집가집게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 딱 하면서 딱 HTS를 닫으려면 뭘 보셔야 된다? 월봉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시장의 위기도 어느 정도 간파됩니다. 자, 서울리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제 갈매기가 나왔어요. 독수리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게 불사조까지 나왔는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지금 당장 일봉 차트로는 높은데 이런 자리가 과거에서 빠졌을 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가. 근데 지금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뭘로 보시라고요? 주봉입니까? 월봉입니까? 월봉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서울리거가 주가가 지금 이 구간에 있어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네요. 근데 이 회사가 조금 재무적인 부분이 조금 약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 주가적으로는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서 563원, 1000원 2배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계속 열어볼게요. 자, 가온미디어. 통합솔루션 기업인데 차트가 너무 이쁜 거예요. 차트가 이쁘다라는 거는 그냥 보기 좋다. 매매할 때 큰 부담이 없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대로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딱 갈매기가 뜨고 나니. 이거는 이쪽은 갈매기고 이쪽은 독수리고 여기 새우과자고 눌림자리 공략. 이거잖아요. 자, 보시면 대량 수급 나오고 주가 밀렸잖아요. 자, 이 시작점까지 내려왔잖아요.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000원, 7,000원대라고 되면 자, 앞에 있던 갈매기가 맞는 거예요. 독수리가 맞는 거, 불사조. 제가 이번에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를 다 그냥 통째로.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7,000원, 6,000원. 분할 매수했을 때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잃는 거를 통제하면 버는 겁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주식은 최소한의 이름을 갖고 최대한의 이익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소한의 이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잘 안 해요.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JWC냐? 드디어
이거는 이제 불사조가 아닙니다, 사실. 왜 불사조가 아닙니까? 그 이유를 일단 고민해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프라이스2가 이 종가가 장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P1이 P2, 그러니까 고가를 장악해야 됩니다, 고가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그래도 이 전체적인 구조 상황에서 지금 박스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본다고 했을게요. 이런 데가 매수 포인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 탈모 치료제 이런 것들은 언제나 두각을 받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이 저리를 보니까 과거에 13,000원이었던 기업.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1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1년에. 12개월이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2016년도에 그러니까 몇 년조가 9년부터 22년까지가 나오는 건데 요 자리 13,768원에 3,445원이면 과거에 오랫동안 합리적인 회사가 그렇게 많이 둔화되지 않았다면 합리적인 주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수는 월봉을 본다. 자, 메가이시스. 제가 차트 반등하기 전에 제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네, 금요일째 날라갔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 장치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뚱 하고 새우과자 나왔어요. 새우과자가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인지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24,000원짜리 기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호흡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환자 감시 장치 등이 증가가 되고 나서 주가가 쑥 밀려가지고 3,875원까지 오니까 여기 다시 시작했던 자리네요. 이 정도 부분이면 무리수 없겠다. 빠져봤자 얼마나 여유가 있겠구나라고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이사이마다 다 타이밍 포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안함이 없잖아요. 원래 이 종목은 여기 있었으니까. 근데 회사가 많이 유보금도 쌓이고 좋아졌고 이제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나니 두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체크가 되는 거죠. 오늘 응용평은 뭐예요?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 중에 확인하는 하나의 루틴. 자, 영진약품입니다. KTNG 그룹 계열사고 바이오 제약인데 드디어 종목이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 모습이 계속 안 나오고 흘러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났어요? 딱 두 개가 나오면서 불사조가 나왔다. 불사조가 아니죠? 독수리가 나왔죠. 날개가 쭉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독수리가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오는데 그럼 이 자리가 또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일봉으로서만 저점이 아닌 건가? 정말 이 자리는 합리적인 자리인 건가? 그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면면히 살펴보려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월봉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빠졌어야 됐던 거예요. 월봉상으로 KTNG 그룹 계열사고 바이오 제약인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안정화되는 구간이잖아요. 요 정도라면 주가가 이제는 3,000원 언더라면 크게 무리수가 없는 거죠. 다시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가면 최고지만 주가 상황으로 이렇게 되면서 내가 지금 갈매기 혹은 불사조 독수리 투자법에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덱스터라고 아까 전에 강의 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올라갈 때 못하고 이게 기준 자리인데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럼 월봉을 빨리 또 열어봐야죠. 덱스터. 월봉을 보니까 53,000원짜리 주식이 조금 아쉽죠. 더 일찍 나왔으면 좋은데 15,000원 부근. 만원 부근이네, 그죠? 이 만원 부근의 지지대가 있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점으로 똑같이 돌아왔을 때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어떠한 밸류를 갖느냐, 어떠한 가치를 갖느냐, 이 부분을 비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코리아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 자, 지금 이렇게 또 뜨고 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바닥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뭐예요? 새우과자죠. 요거는 장악을 못했잖아요, 이 고가를. 종가가. 자, 그러면 요 매매법은 갈매기 매매법인데 자, 뒤로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화장품주들이 왜 반등 나오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시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공이 담긴 이야기, 자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말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이해하기와 또 종목에 대한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명한 투자의 길로 가는 방법. 여러분들 투자의 등대죠. 알아야 번다. 공시 토크. 자, 이번 주 또 눈에 띄는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주가 방어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회사들 한번 면면히 살펴보겠는데 이런 공시가 좋습니다. 바닥일 때 무슨 공시? 이제는 제 공시 강의 들으면은 이제 좀 이해하실 텐데 자사주 매수. 예, 현대모비스가 12월 8일 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공격형 자기 주식 매수는 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어형 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는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뭐 자기 주식 매수가 큰 폭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공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12월 8일자에 또 나온 공시입니다. 12월 8일에 공시가 좀 많이 나왔어요. 휴먼엔이라는 종목이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건 거래가 정지된 공시인데 정지된 종목인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거래가 정지되고 좀 위기 속에 있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단일 판매가 나오고 대표이사 변경이 나오든 이런 이슈들이 있을수록 오히려 좋다. 그래서 항상 회사에 대해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건 공시라는 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했다는 거는 특정 이상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계속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는 종목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더 연결해보면 TSI입니다. 12월 8일자 나온 공시인데 이제 좀 매출이 나온다는 공시가 나오니까 바닥에서부터 종목이 조금씩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 바닥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30%, 20% 이상 연대비 나오는 게 지속된다면 이건 나중에 주가 반등에는 분명히 큰 역할을 합니다. 주식은 이꼬르 실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판매 공급 계약과 또 마진율 좋은 계약은 항상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오늘은 바닥에 자사주 매수하는 종목도 주목해봐야 되고 또 바닥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차트 위치가 좋은 종목들은 결국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등등의 공시를 살펴봤고요. 수익 포착 관심주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JW 신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JW 신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회사죠. 예,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에 대한 이슈들도 항상 있죠. 뭐 화상 재생치료도 있을 거고 세포 재생치료도 있을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관련된 종목으로 좀 투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까지 기준으로는요.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항상 R&D 비용이나 비용 처리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종목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요거. 국내 제약사 중에서 탈모 치료제 매출 1위입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탈모 이슈들이 참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주가가 급등 이후에 다시 눌림이 왔어요. 그래서 3,420원. 지금 3,440원 정도 되는데 크게 무리수 없는 구간이다. 자, 목표가는 4,200원 정도. 4,200원 저항이 좀 많죠. 그리고 손절가는 2,980원. 2,98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 메가이 CS라는 종목입니다. 예, 메가이 CS라는 종목이고 자,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호흡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회사가 요즘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 뭐 사채라든지 그다음에 혹은 대여, 차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아서 회사가 운영하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유보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 부채 비율이 40%라는 건 이자 낼 것도 크지 않다라는 거고 거기다 영업이익이 흑자세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유지된다면 일단은 계속 기업의 원칙으로서 회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산가치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불 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라는 거는 북프라이스 쉐어라고 해서 회사를 가치평가를 했을 때 주가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건데 그게 지금 한 4,679원. 현재가 4,000원대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자, 월봉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학습했던 내용이죠. 월봉의 지지대 구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 지금 금요일자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이긴 했는데, 자, 주가가 이제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내려올 때, 4,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러면 주가적인 흐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로직상 이렇게 눌렸다가 눌림 자리 한 3,800원 정도 이런 자리들이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4,500원, 다시 4,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5,5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한 700원 정도 구간, 20-30% 정도 수익 구간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 차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400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저가가 이탈하는 부분은 좀 주목해 보시자. 제가 오늘 그 갈매기 투자법에 대해서 독수리 투자법 심화 과정에서 월봉을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주식이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급등 이후에 원점으로 돌아온 종목들. 원점으로 돌아온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지대 라인 근처에 이렇게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분할 정도 매수 전략으로 하셔가지고 보신다면은 큰 무리수 없이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2,200포인트에서 그 정정 말씀드리면 2,200포인트 맞네요. 그죠? 2,200포인트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대부분의 개별 종목들이 다시 원점으로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 정도면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봄에 있어서는 결국은 숲을 보면서 나무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조감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런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나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왔을 때 숲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닥에서 거의 대부분 don't worry, 비회피했던 부분이 개별 종목들의 위치 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 궁금하신 게 참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시고 또 그다음에 예행 연습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3772 황주명 채널 추가하시면은 제가 강의했던 자료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내용들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는 항상 그랬던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오늘 기법 배웠으니까 잘 연습하시고 또 시장 잘 대응하셔서 성공 투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베스트탁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